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이번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융단폭격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과거에 대기업을 잡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역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더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가서는 말을 바꿉니다. 나도 대기업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지만 자리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일까요? 일본이 핵심 부품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아이디어 중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일본에서 도움을 받던 이 핵심 소재를 우리가 생산하자. 국산합니다. 그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자.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이런 한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하나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안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에칭가스 같은 불산 같은 이런 부품을 소재를 대한민국 국내에서 생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과거 민주당이 반대했고 환경단체도 반대해서 번번이 이 규제를 없애지 못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이나 안전성이 확보된 곳에 대해서는 여러 규제를 개선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을 산업발전 저해 요소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상조의 말도 정말 이게 그거 맞습니까? 여러 규제를 개선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검토한답니다. 김상조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냥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찔리는 게 없을까? 김상조는 더더욱 반성문을 써야 할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흑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손톱 밑에 가시라는 표현을 쓴 거 기억하십니까? 손톱 밑에 가시. 바로 이걸 지칭하는 겁니다. 손톱 밑에 가시. 기업들이 규제가 하도 많아서 손톱 밑에 가시에 찔려서 아무 일도 못한다. 풀어주자. 그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김상조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청와대에서 권력 감투를 쓰니까 무슨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이중인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는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말씀드린 화관법, 화평법이 뭐냐? 이름도 어렵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화평법이고 화학물질관리법이 화관법입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정말 어렵죠. 이 법들의 공통점은 환경을 이유로 대단히 규제를 엄격히 해서 국내에서는 에칭가스와 같은 이런 소재를 생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을 연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화학물질의 명칭, 수입량, 유해성 분류, 사용 용도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영업 비밀까지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한국 수출을 막는 장애물로 규제로 꼽혀왔습니다. 2013년 개정된 화관법,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 설치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법입니다. 이전 법안보다 안전기준이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소재 부품 개발 및 국산화의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 규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야 바로 이 대표적 규제를 푸는 것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김상조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후진국이어서 이런 물질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냥 진보, 좌파, 환경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거 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고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독소 조항은 없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바로잡아야 한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서 시행을 앞둔 화평법, 화관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합니다. 재벌 비판에 가장 앞장섰던 경제개혁연대, 청와대 오찬 당일 박 대통령의 발언은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재계의 저항과 로비에 물러서는 순간 결국 실패한 대통령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김상조였습니다. 자,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고 이 화관법, 화평법을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가장 반기를 든 김상조가 청와대에 들어가더니 일본이 수출 규제하니까 정반대로 노력하겠다, 검토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코미디 중에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력은 엄청나게 상실됐는데 뒤늦게 자기 일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다시 화평법을 비판합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평법 등 일부 환경 규제가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면서 관계부처나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소홀해지면 결국 악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가 옳았습니다. 자, 그때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채 재벌의 천사가 되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언수미 어쨌든 심상정 이 의원들의 주도로 당시 이런 관련 법들은 속속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자, 화평법, 화관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재 생산은 힘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의 한 화학공장에서 4명의 사상자가 된 불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당시 멋진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말라 죽은 고추를 바라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때가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 불산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법안들입니다. 화평법, 화관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글도 띄우고 했습니다. 이런 흑역사를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 부재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한일관계 악화, 그리고 아베의 공격, 힘들어지니까 이제 슬그머니 마치 자신들은 전혀 관계없다는 듯이 화관법, 화평법, 규제개혁을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김상조가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 의견하면 듣겠다고 합니다. 정말 낯도 두껍습니다. 본인들이 했던 일 반성부터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이것들 규제 대폭 완화하십시오. 정말 왜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박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들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조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과거에 대해서 반성문부터 써야 할 것입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